안녕하세요. 크립토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 재무부에서 본색을 드러낸 것 같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먼저 농담입니다. 비트코인이 지난주에 22% 올랐다면서요. 그러면서 출근을 했습니다. 근데 직장 상사가 또 오늘 좀 늦었다? 라고 했더니 이제 내가 하는 얘기죠. 수입 조심 좀 하시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트코인 조금 올랐는데 약간 호들갑 떤다라는 생각도 솔직히 들죠. 우리가 코인 투자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상상만 해도 나름 이제 즐거운 상상 아니겠습니까? 퇴사라고 하는 목표, 노후 보장이라고 하는 목표, 내 집 장만이라고 하는 목표 때문에 우리가 코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크립토TV 구독자님 중에서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코빗, 지금은 이름이 이제 디지털 X로 바뀌었죠. 코빗에서요. 원화마켓 전 종목 거래 수수료 1년 무료를 선언했습니다. 미래 에셋이라고 하는 좋은 회사에서 코빗을 이제 인수를 했죠. 뭔가 다르긴 할 것 같았지만 1년간 거래 수수료 면제는 제 생각을 한참 좀 뛰어넘었다, 파격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래소라는 게 원화 거래 코인 거래 수수료가 사실상 전부거든요. 이걸 1년 동안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당장 올해 안에 승부를 보겠다? 아니겠죠. 그럼 어떻게 1년간 그냥 전 물만 먹고 자겠습니다랑 똑같은 얘기인데 매우 장기적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미래에셋이. 코인 시장 사실상 씨 뿌리는 단계쯤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래가 활성화가 되려면 일단 거래량이 지금 다 너무나 죽었죠. 그 다음에 이제 코빗이 비트나 비썸에 대해서는 거래량이 많이 원래부터 좀 작기도 했고요. 지금 우리나라 입법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목표라고 합니다. 하반기에 뭐가 나올 것이다. 그러면서 세금은 이제 거두겠다고 하는 게 우리로서는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찌됐건 입법이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주식, ETF, 자산 토큰 하겠죠. 그다음 선물, 무기한 선물. 우리나라에선 지금 이거 다 제대로 할 수 없어요. 법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모든 게 심지어 AI랑 연결이 됩니다. 여기까지 보고 미래 에셋에서 뛰어든 거예요. 1년 동안 돈 안 뺏겠다 선언한 겁니다. 투자든 사업이든 저는 이 농사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복권이다. 컵라면처럼 그냥 물 붓고 한 3분 기다리면 후루룩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다가 지금쯤은 많이 좀 생각이 바뀌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에서요. 이 빨간색 라인을 보시면 2011년부터 뭐가 쭉 감소하죠. 이게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국채량이 계속 떨어집니다. 반면에 하얀색은 뭐가 이렇게 올라갑니까? 금을 그렇게 사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은요, 이게 역사를 좀 수백 년간 역사를 보면 이게 예외적인 현상이 전혀 아닙니다. 과거에 어떤 패권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몰락 전에 징후가요, 비슷비슷해요. 옛날 로마 제국, 중국의 주 나라, 제국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금화인데요. 여기에 딱 은을 섞기 시작합니다. 제국의 말기에 공통적 필연적으로 나왔던 현상이에요. 은화라고 하는데 여기 구리가 섞여져요. 구리 동전을 했는데 여기다 이제 납을 섞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화폐량이라고 하는 게 늘어나겠죠. 빚이 많아서 전쟁을 많이 해서 또는 귀족들, 왕족들이 호화스러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찍었는데 원래 빚이 많아서 돈을 찍었으니 얼마나 이 빚이 더 눈덩이처럼 늘어나겠습니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실질 구매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폐가 엄청 많아지면 물가가 엄청 튀어오릅니다. 국가에 대한 신뢰도, 화폐에 대한 신뢰도 예전 같지 않겠죠.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은 국가가 국민의 부를 착취하는 꼴입니다. 지금 똑같은 일이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이 돼요. 과거에 로마 제국, 스페인 제국, 대영 제국, 이번엔 미국이죠. 바이백을 하겠다. 실질 금리를 떨어뜨리겠다. 일본에서 수십 년간 했던 YCC라고 있어요. 장기 금리 이렇게 장기 국채 무제한으로 어느 선 될 때까지 사겠다. QE 이게 다 똑같은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돈 찍겠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어려운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돈 찍겠다. 이거 100%입니다. 2008년도에 생각나십니까?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제로금리 하면서 돈을 뭐 이렇게 막 헬리콥터에서 뿌린다. QE, 양적 완화를 뭐 대놓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위기의 주범이었던 월가의 큰 금융기관들을 구제금융해서 살려냈죠. 뭐 물론 이제 넘어진 뭐 베어스턴스입니까? 몇 개 넘어갔었죠. 그때 엄청난 비난을 받았죠. 국민들이 타도 월스트리트를 외쳤습니다. 아니 일반 국민들은 지금 다 뭐 더 힘들어졌는데 쟤네들은 막 그냥 성과급 수백억 잔치하고 있네. 2020년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QE를 했었죠. 원칙적으로 이 똑같은 방법을 두 번 쓸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습니까? 코땡땡이라고 하는 초역대급 팬데믹이라고 하는 사건이 나왔죠. 이게 뭘 줬을까요? 돈 찍어도 되는 명분을 기가 막히게 제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게 두 번이 됐던 거예요. 2023년에 미국의 은행 위기 터졌었죠. 은행 4개 영업 종료했습니다. 망했어요. 그때 미국의 재무부가 나서서 뭘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QE를 했는데요. Not QE래요. QE가 아니래요.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연준만 우리는 맨날 쳐다봤는데 연준이 아니고 재무부가 왼손에서 돈을 뽑혀 있는 돈을 오른쪽으로 해서 그 은행 위기 겪고 있는 유동성 위기에 있는 은행들에게 그냥 재무부가 대출해 준 거예요. 단기 대출을 해줬으면 유동성 증가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거 막았었던 거죠. 현재 2026년입니다. 빚이 너무 많아요. 이 돌려막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지금 뭐야 얘네들 지금 뭐 섞고 있는 거야? 뭐 그냥 막 돈 찍는 거야? 이거 누가 사줘? 아무도 안 사주잖아. 이 눈치채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미국의 재무부 입장에서는 실은 이전에 써먹었던 방법을 쓰면 시장 플레이어들 자경단, 채권 자경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안 믿죠. 참신하고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방법이면 모를까. 근데 사실 돌려막기는 저는 한계가 있다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뭐 이번 주 금요일에 뭐 잭슨 홀 미팅 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저는 별 기대 안 합니다. 연준에 큰 기대 안 하고 있고요. 재무부 뭔가 계속 발표를 할 겁니다. 하겠죠. 어떤 내용인지 뭐 대충은 뭐 짐작은 오지만 사실 대세 지장이 없다. 예상은 결국 뭡니까? 이것을 영어로 디베이스먼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돈 찍어서 계속 뿌리는 거예요. 그럼 인플레이션 나오는 거고 이거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 찍는 거예요. 실질 금리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 물가는 높아지겠고 빚은 더 많아지겠고 실질 금리는 더 떨어지는 거예요. 명목 금리, 그러니까 기준 금리는 좀 낮추지만 이게 이제 위험 선호 현상을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돈 찍는데 뭘 투자를 해야 뭐 부동산, 강남 부동산을 사든 뭐 비트코인을 사든 금을 사든 은을 사든 뭔가 상품을 사놓든지 해야 이게 이제 내 구매력이라고 하는 게 자산이 유지되겠구나라고 하는 위기감이 지금 위기감 이미 전조입니다. 이미 전조는 나왔죠. 이번에 명분은 뭘까요? 이거죠.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명분은 이겁니다. AI 패권이에요. 중국한테 뒤처지면 우리 끝난다. 달러 패권 이제 수성시키는 거죠. 달러 지금 위기다. 국채 아무도 안 산다. 그다음 이것을 국가 안보까지 끌어들였죠. 뭐 이란 쟤네들 봐라. 저 뭐 북한 봐라. 막 비트코인 해킹하고 우리 달러만과 비트코인을 동시에 투트랙으로 가져가야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된다. 이게 지금 명분이에요. 그렇죠? 국가의 빚 문제 해결. 요건 이제 좀 시간은 많이 걸리겠지만 이런 것들을 명분으로 뭐 한다고요? 돈 찍는다고요. 앞으로도 저는 이 급등락이요.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쉬운 견딜 수 있는 급등락 변동성이 저는 아닐 거라고 여전히 예상합니다. 뭐 AI 3전 릭스전 마찬가지라고 봐요. 저는 끝까지 깨어 있어야 된다. 우리가 끝까지 좀 이제 돈 올라가면 갑자기 막 어깨에 힘들어가고 내가 또 그래도 내가 투자는 좀 하지 이러시면 뭐 저는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 채권 시장에 1조 달러를 투입하겠다가 아닙니다. 잘 보셔야 돼요. 1조 달러를 쓸 수 있다. 그러니까 TGA 계정에 돈 쌓여 있지 않습니까? 재무부 이 통장이라 보시면 돼요. 현재는 9,500억 달러인데 좀만 이제 보태면 1조 달러, 한 1,400조 됩니다. 요거 쓸 수 있어.
이거 뭐 이제 바이든 정부도 돈 많이 썼다 했는데 지금 뭐 거의 뭐 많이 지금 더 많아졌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돈으로 국채를 사들인다고 하면 당연히 이 자금이 은행으로 들어가고 펀드로 들어가고 기관에 지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장 전반의 현금 유동성이 당연히 증가합니다.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암호화폐는 뭐에 가장 민감합니까? 암호화폐 유동성이 민감해요. 이게 지금 유동성을 그러니까 1조 달러를 투입하겠다가 아니고 야 이거 우리 쓸 수 있어요. 바이백 하는데 우리 돈 많아. 언론 플레이 하는 거예요. 언론 플레이. CNBC 뭐 원문에 보니까 뭐 비슷하게 적혀 있습니다. 익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이거 재무부 장관이 나와서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1조 달러를 달 것이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익명의 소식통에 의하면 이거 슬쩍 이렇게 리키즈한 거예요. 이렇게 뭡니까? 그냥 바깥으로 외부로 보낸 거예요. 여기 슬쩍 이 뉴스를 재무부에서 TJ 1조 달러로 우리 바이백 가능합니다. 뭐 소시스 뭐 이 소스 어떤 뭐 익명의 뭐 소식통에 의하면 바이백 지금 더블로 간다라고 했는데요. 미 국채 산다고 해도 지금 이게 약발이 안 먹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1조 달러 있는 거 너희들 알고 있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뭐 지금 내년에 뭐 슈퍼 예산이 뭐 책정이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산이라는 게 다 쓸 데가 있죠. 뭐 복지에 쓰고 뭐 어디 뭐 투자하는 데 쓰고 뭐 나라 살림 저 청년들을 위해 쓰고 아니 쓸 돈이 있는데 어떻게 그 돈을 다 미국 국채 빚에 올인합니까? 이건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어떻게든 뭐 하겠다. 유동성 늘릴 거야. AI 투자 계속 할 거야. 파티는 이어질 거야. 이건 사실은 되게 위험한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투자하면서 큰 시세 차익 가져가는 거 좋습니다. 이제 앞으로 저는 이제 뭐 저는 바닥은 쳤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주의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꼭 드립니다. 메타플래닛 대표가 이런 얘기 하죠. 일본의 스트래티지 아시죠? 비트코인 뭐 세 번째로 많이 들고 있습니다. AI 시대는 비트코인의 희소성의 가치가 당연히 커지지. AI에서는 생각해 보십시오. 콘텐츠, 지능 있죠. 지능, 분석 이게 코스트가 빵입니다. 비용이 없어요.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뭐 농경 시대에서 산업화 시대 가면서 뭐 서울대 가고 스카이 가고 뭐 그냥 시골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 부모님께서 소 팔고 해가지고 애들 상경 시켰잖아요. 막 달달달달 막 외워서 국영수 수능 보고 뭐 저 옛날 학력고사 봐서 좋은 대학교 가야 좋은 취업을 하는 그런 세상이었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달달달달이 필요가 없네요. AI 때문에. 그냥 AI에 뭐를 잘 물어봐서 그 지식을 그냥 무료로 빼올 수 있는 시대가 됐네요. 지금 공식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지능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능을 활용하는 능력만 이제 중요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능과 인텔리전스가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풍부해요. 많아집니다. 생산력 이제 나중에 이제 많아질 거예요. 풍성해질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은 풍성해질 수 있습니까? 아니 수량이 2,100만 개인데 지금 이제 뭐 채굴도 거의 다 됐어요. 100만 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괜찮을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일본에서는 한 세대에 걸쳐서 화폐 가치 하락을 경험했죠. 돈을 지금 뭐 20년 잃어버린 20년 살리려고 돈을 얼마나 찍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아는 거죠. 아 복제하거나 희석할 수 없는 비트코인. 정부가 어떻게 이거 뭐 더 찍어낼 수가 없으니까 가장 희소한 자산이다. 번영 성공 이전에 생존이 먼저라고 생각하고요. 생존하기 위해서 비트코인 사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입니다. 아니면 뭐 금이나 은 사는 거죠. 원래는 미 국채도 있었지만 사람들은 여기에 가입표를 치고 있습니다. AI라고 하는 게 이제 실제 금을 더 선호하겠습니까? 아니면 디지털 금을 더 쓸까요? 저는 그래서 당연히 디지털 금을 더 선호합니다. 뭐 비트코인 가격이 뭐 올랐다 하는데요. 우리가 좀 헷갈릴 때는 요 이제 업비트만 가셔도 요 밑에 거래량이 있죠. 이 지금 바 있죠. 빨간색, 파란색. 2024년 3월달 비트코인 1억 시대에 열렸다. 그때 거래량. 이건 이제 24년도 말에 트럼프 랠리 때 거래량. 지금이요. 가격이 많이 오른 건 맞아요. 근데 거래량 보십시오. 예전에 이제 불장의 정점 아니면 이제 미드 사이클 탑 봤을 때 지금 거래량이 아직 터지지는 않았어요. 이게 완전히 적은 수준은 아니지만 많이 미미합니다.
추세 반전 됐죠. 상승의 서막을 올린 건 맞아요. 근데 아직은 거래량이 더 터져줘야 돼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시면 급등만 계속하는 것은 세상에 없어요. 너무 급등하면요. 오히려 위험해요. 오히려 조정이 한 번씩 이렇게 나와주면 더 높이 갈 수 있습니다. 도움닫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정을 너무 막 이렇게 두려워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일단 생각합니다. 비트코인 단기 보유자들이 이제 특히 이제 단기라고 하는 것은 대개 한 6개월 미만을 봅니다. 근데 수익을 보는 단기 보유자들이 비트코인 지금 26%에서 75%좀 많아졌어요. 거의 한 3배가 됐네요. 그러면 이 단기 보유자들은 이제 파는 경향이 좀 있죠. 그러면 좀 주춤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거고요. 단기 보유자들은 우리의 뭐 주요 관심사는 사실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거 보시는 게 더 낫죠. 블랙락의 IBIT, 비트코인 현물 ETF 뭐 이제 올해 그러니까 유입이 됐냐, 유출이 됐냐. 초록색이 이제 플러스고요. 뭐 빨간색이 마이너스입니다. 지금 최근에 보시면 이게 지금 어쨌든 작년 10월 이후에 가장 큰 비트코인 ETF, 이더리움 ETF 최대 순유입 플러스가 실제로 나왔습니다. 이런 거는 긍정적인 신호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미국의 연준 그 은행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지금 클리블랜드에서 설문조사를 했대요. 비트코인의 설문조사인데 비트코인이 지난 1년 동안 14%가 올랐습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자 응답자들의 이 가상자산 코인 보유율이 올라갔대요. 2.5%가 올랐답니다. 원래 코인 보유율이 응답자들 11%였는데 비트코인 올랐네요 하니까 샀다라는 얘기입니다. 23% 지금 보유율이 증가가 일어났다. 뭐 트리거가 뭐냐? 뭐 여러 개 있죠. 뭐 저기 재무부도 있을 수 있고 뭐 전쟁이 뭐 어떻게 되고 뭐 금리가 떨어지고. 근데 제일 확실한 건 뭐냐면요. 가격이에요. 인정하기 싫지만 가격입니다. 가격이 폭락하면 아무도 안 합니다. 관심도 없어요. 가격만 폭등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갑자기 눈을 치켜뜨고 그래 하면서 달려듭니다. 가격을 대부분 본다는 얘기죠. 지난 한 10개월, 11개월 가격 엄청 찍어 눌렀죠. 원수에게 권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이렇게 하셨던 기억이 나요. 근데 뭐 지금 AI, 뭐 주식 AI로 다 쏠린 거 아니냐, 뭐 전쟁이다, 인플레이션이다, 뭐 매파 본색을 드러냈다, 어쩌고 저쩌고인데요. 결국 가격 오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이쪽으로 넘어옵니다. 극심한 포모가. 그러니까 가격 그리고 거래량, RSI 그리고 뭐 이제 하다못해 우리 유튜브 조회수 같은 것도 지표가 실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기폭제는 가격이다. 사실 이 큰 수익은요. 아무도 관심 없을 때 그냥 꾸준히 그냥 줍줍을 해 놨다가 폭등이 나올 때까지 버티는 게임인데 참 어렵다라는 생각 뭐 최근에 많이 들었습니다. 암호화폐 카드 스테이블 코인 충전액 이제 그 신용카드에다가 코인을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 같은 거 충전을 해서 이제 결제에 많이 쓰는데요. 최근에 약세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제 카드 결제 쓰는 스테이블 코인 충전액이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어떤 망을 제일 많이 결제로 썼습니까? 1위가 베이스, 코인베이스의 이더리움 레이어 2 있죠. 12억 달러. 솔라나가 2위, 6억 달러. 폴리건 3위, 폴리곤 5억 뭐 4천만 달러. 그 다음에 옵티미즘, 크롤, 이더리움, 아비트럼. 아니 뭐 이더리움 레이어 2 특히 지금 가격은 왜 그러냐? 좀 뭐 쓰는 건 좋은데 뭐 지금 솔라나도 아직 뭐 우리의 그 예전 막 30만 원, 40몇만 원 갔던 거에 비하면 지금 너무 처져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쓴다면서요. 아직 제 생각에는 대량 채택이 제대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알트코인은요 태생적으로 경쟁을 합니다. 그것도 매우 치열하죠. 비트는 경쟁을 굳이 이제 크립토에서는 뭐 절대적인 어떤 코인인데요. 그러니까 제로 투 원. 쉽게 말하면 뭐 그냥 내가 가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가 알트코인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저는요 이 코인을 보시면 네트워크 효과, 임계점을 뛰어넘은 코인이 전 이미 있다. 그러면 가격에도 반영이 될 것이다. 저는 이 코인을 보면서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전 지금 트론을 전혀 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트론 계정수가 누적 계정수가 지금 4억 개를 넘어섭니다. 근데 여기 지금 25년 9월부터요. 솔직히 이때부터 하락장 시작됐잖아요. 뭐 10월, 11월 보십시오.
계정 수가 이렇게 증가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하락장이라고 하는 말이 무색하죠. 사람들이 엄청 썼다라는 얘기예요. 뭐를? 테더를 쓰려고 트론망을 썼다. 테더 전송 압도적 1위입니다. 뭐 USDT의 98% 트론망 쓰거든요. 테더를요. 또 이제 P2P, 우리 같은 일반 개인들이 서로 돈을 주고받고 결제를 쓰는데도 1위예요. 트론이 1위, 2위가 솔라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중국계 바이낸스나 바이비카 같은 거래량 엄청나게 많은 세계 최대 거래소들이거든요. 여기에서도 코인을 사고 팔고 할 때 USDT를 써서 이제 뭐 사고 팔고 그 입출금 시킬 때도 트론망을 많이 쓰더라. OTC 정산도 많이 쓰더라. 대부분 이제 중국계 거래소니까 뭐 트론망을 좀 많이 쓴다라고 합니다. 코인 카드 결제, 뭐 디파이에서 담보 대출할 때도 트론을 많이 써요. 이렇게 트론을 많이 쓰면 제가 그때 차트는 보여드렸죠. 하락장이 맞냐 싶을 정도로 가격이 그냥 꾸준히 올라갑니다. 대량 채택이 되면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아직은 AI 에이전트 뭐 수십억 개가 온다면서요. 아직 안 왔어요. 뭐 일반 쓰는 사람 뭐 일부 있겠죠. 아직도 계속 뭐 제가 볼 때 한 1, 2년 걸릴 것 같아요. 자산 토크나요? 뭐 이제 시작은 했죠. 근데 아직은 그 절대적인 비중이 특히 저 DTCC라고 뭐 미국의 예탁결제원도 10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영업을 합니다. 근데 무기한 선물이다, 예측 시장이자 스테이블 코인이다. 제가 볼 때는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확률적으로 지금 그러면 어떤 코인을 내가 들고 있으면 유리할 것이냐. 우리가 이제 확률적이에요. 제가 어떻게 100%는 알 수는 없죠. 미국의 현재 현물 ETF들이 이미 승인이 되어 있는 코인. 4대 천왕은 지금 다 ETF가 나와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이왕이면 큰 코인. 미국에서 지금 뭐 리플이다, 뭐 체인링크다, 정부에다가 로비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SEC가 CFTC가 얘네들은 증권 아닙니다라고 선포해준 16개 코인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 친구들이 좀 더 유리하지 않겠냐 저는 보는 거죠. 지난 1년간 주가의 수익률 비자 카드입니다. 가장 위에 거. 그 다음 아래에 있는 게 마스터카드. 가장 아래에 있는 좀 처져 있는 수익률 뭐 지금 마이너스 거의 뭐 40% 50% 마이너스 60% 찍고 왔네요. 서클입니다. USDC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서클인데요. 아니 AI 에이전트 나오면 서클에 USDC 쓴다면서요. 뭐 거래도 그렇게 미국에서 많이 한다면서요. 유럽에서 뭐 라이센스도 있고 앞으로 종이돈 말고 스테이블 코인 많이 쓸 텐데 왜 서클은 이렇게 저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캐시 우드가 한마디 합니다. 돈나무 언니가 서클의 주가는 장기 성장 가능성 제대로 반영 못하고 있다. 이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이 비효율적이다. 좀 어렵게 써놨지만 얘네들 지금 이해를 정확히 못하는 거야. 못 보고 있네. 이 바보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서클이 수혜자가 될 것이다. 기존의 금융 질서를 흔들 것이다. 큰 수익률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엄청난 가치를 나만 봐야 돼요. 남들은 다 놓치고 있어야 이 큰 수익률이 가능합니다. 이게 제로섬이에요. 반대로 해볼까요? 높은 가치를 모두가 알아봤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삼전닉스, SK 하이닉스 300만 원 되는 거예요. 모두가 알아봤기 때문에 더 사줄 사람이 없어요. 이미 비쌉니다. 기회가 있을까요? 없는 거죠, 당연히. 적겠죠. 크립토는요, 저는 뭐 다른 거, 뭐 국가가 뭐 ETF가 그냥 AI 결제 레일이 되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심각하게 저평가요. 스테이블 코인 하나만으로도 자산 토큰 하나만으로도 심각하게 저평가라고 저는 봅니다. 뭐 왕관을 쓰려고 하는 사람이 뭐 무게를 견뎌라. 많이 무겁습니다. 기다리는 게 쉽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AI 주식 예전에 한번 보여드린 차트가 있는데 역사적으로 철도 버블 63% 어마어마한 버블이 있었어요. 1800년대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전기 아니면 저기 뭐 전화기 36% 이게 지금 쏠림 현상 몇 프로까지 이렇게 쏠렸냐. 그다음에 1972년도 뭐 니프티 50라고 뭐 코카콜라, IBM 이런 게 40%, 시총의 지금 40%. 그다음에 1980년대 후반 이제 일본입니다. 전 세계 그 MSCI 지수에서 일본 주식 시장이 44% 미국보다 더 컸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닷컴 버블이 41%였거든요. 지금 AI 큰 거 주식 회사 한 10개 합쳐 보니까 지금 40%래요. 이 얘기는 뭘까요? 역사적인 AI 버블이
지금은 전반부가 아닙니다. 중반도 아니고 저는 거의 이제 후반부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뭐 몇 번 더 튀어갈 거라는 생각은 하지만 경계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AI 버블이 만약에 꺼진다는 비트코인이, 이더리움이 견딜 수 있을까? 전 못 견디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AI 주식이나 크립토나 저는 이게 꺼지기 전에 조금 한 발짝 미리 빠져나오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윈터 뮤트, 뭐 이제 크립토 그 마켓 메이커 있지 않습니까? 초대형 숏배팅을 했다 뭐 이런 기사가 있는데 뭐 1.9억 달러, 뭐 2,600억 숏배팅, 큰 배팅 맞습니다. 이더리움, 비트코인, 솔라나, 하이퍼리퀴드, XRP 주요 코인들에 대해서 큰 돈을 숏 하락에 배팅을 했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그래서 뭐 시장이 떨어질 것이다. 이 친구들은 짧게 그냥 단타, 뭐 아비트리지, 차익 거래하거나 아니면 그냥 해증 거래하는 거고 펀딩비를 그냥 수익할 수 있는 우리의 어떤 사고로 이걸 이해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선물 뭐 옵션 파생 상품은 과열된 시장. 뭐 지난주에 너무 뜨거웠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좀 쉬었다가 가야 어떻게 된다? 더 크게 오를 수 있는 겁니다. 대세에 전혀 지장 없습니다. 뭐 혹시나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봤고 독일의 미카 라이센스 보유 업체가 6곳이 더 늘었다. 독일에서 그러니까 유럽에서요. 이 미카법을 지금 뭐 등록 명단을 갱신하고 있다. 제 예상컨대 이 미카 법안이 너무 타이트하기 때문에 이걸 조금 완화를 시켜주고 업체들 등록을 더 유도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인도 정말 뭐 무시무시한 국가예요. 뭐 세금이 뭐 30% 플러스 알파고요. 무서운 국가예요. 인도 지금 인도는 초토화됐거든요. 다음 달에 첫 번째로 토크나 채권 거래 테스트를 준비합니다. 이제 국영 전력 금융회사, 뭐 우리로 치면 뭐 한국전력 플러스 이제 뭐 이제 그 정도 되는 큰 회사에서 회사 채권을 처음으로 토큰화를 시키겠다. 근데 이제 결제 수단은 아무래도 그 CBDC를 쓴다라고 합니다. 토큰화, 스테이블 코인, CBDC, 뭐 블록체인 망, AI 뭡니까? 인도조차도 러시아도 중국도 지금 뭐 반대하거나 지금 뭐 우리는 이거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한 군데도 없어요. 그렇게 하고 있으면 거기는 정말 심각하고요. 사실은 속도가 문제인데요. 늦으면 늦을수록 뒤처지는 거예요. 늦으면 늦을수록 뒤처집니다. 코인을 반대했던 국가 예전에 있었죠. 지금은 거의 다 돌아왔거나 돌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숙제를 완료해야 실은 돌아오는 거예요. 저는 하지만 강세장이나 하락장이 과거 뭐 4년 주기 사이클 뭐 선거니까 뭐 어떻다. 저는 그거랑은 전혀 다르게 보셔야 된다라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전제합니다. 뭐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하면 뭐 연준이 예전의 연준이 아닌데 그걸 기대하시면 저는 안 된다라고 봐요. 아직 위험한 랠리 남아 있습니다. 요 기회 어렵게 잡으셨잖아요. 요거 잘 쓰셔야 됩니다. 잘 활용하셔서 꼭 원하는 목표 가급적이면 올해 이루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